인플루언서들은 해당하는 사업 범위를 자기 구독자들에게 마케팅하는 형태로 소득을 얻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사업 형태를 가지며 그다음에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거, 여러분들 절세를 하시려면 법에 맞는 행위를 하시고 거기에 적절한 세금 신고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절세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금연 세무전문 에디터 백근창 세무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저번에 유튜브 사업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인플루언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플루언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통 어떻게 지칭하냐면 인스타그램, 유튜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많은 구독자들을 보유하고 있는 SNS 유명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유튜버와 기본적으로 다른 사업 범위는 인플루언서들은 해당하는 사업 범위를 자기 구독자들에게 마케팅하는 형태로 소득을 얻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사업 형태를 가지며 그다음에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로직을 갖게 되냐면요. 첫 번째로 본인이 좋은 물건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물건을 본인이 사용하고 마케팅의 재료들을 수집합니다. 그 이후에 해당하는 물건을 자기 SNS 계정에 본인이 사용했던 후기나 사용했던 기록들을 온라인 공간에서 홍보하고 광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량으로 들어와서 해당하는 행위들을 소비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그 고객들이 이 물건을 어디서 사는지, 이 물건을 사는 방법들을 물어보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방금 말했던 가장 기본적인 로직에서 다양한 형태로 사업 형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장 일반적이고 예전부터 있었던 네이버에서 블로그를 사용했던 사람들이 주로 했던 방식이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동구매라는 형식으로 본인이 직접 구매를 해서 판매하는 행위가 가장 일반적이고요. 사업자 등록을 안 하는 게 대표적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점점 인플루언서들이 하는 방식이 사업자 등록을 직접 하고 해당하는 물건을 업체로부터 판매 목적으로 구매를 한 다음에 소비자에게 일일이 판매하는 방식이 두 번째 방식입니다. 이런 두 번째 방식들은 인플루언서들이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안 팔렸을 때 재고를 본인들이 떠안아야 되는 문제도 발생하고요. 그리고 물건을 직접 배송해야 되니까 배송 문제가 좀 발생하겠죠. 그래서 다른 형태의 그 사업 범위가 발생하게 되는데 업체에게 의뢰를 받고요. 광고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인플루언서들은 기본적으로 그 물건을 사용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고객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마케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업체가 직접 의뢰하는 경우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인플루언서의 힘이 강력해졌다는 뜻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런 형태 말고 아까 말했던 두 번째 방법, 물건을 직접 구매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에서 인플루언서들에게 불편한 부분들을 제거를 하는 형태에서 업체가 나머지 업무를 일회하는 방식으로 기본적인 방식이 그 인플루언서들이 일을 해야 되는 방식이면 최근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업체가 다 팔아주는 거죠. 배송하는 거나 아니면 AS나 CS, 고객 클레임 처리나 이런 것들을 대부분 해당 업체에서 다 해주고 단순히 인플루언서는 고객들을 모집하고 그 모집 정보를 전달하는 형태로 그리고 그 매출에 따라서 수수료를 수취하는 형태로 약간 변형되어 있고 현재는 이런 형태도 많아졌고요. 그런 방식으로 마케팅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지금 마케팅 4가지 사항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경우에는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각 형태별 세금 신고 방법은요. 첫 번째로는 이런 거죠.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사업을 한 거죠. 제가 제일 처음에 했던 강의 기억하시나요? 사업자 등록은요. 사업을 본인이 하고 있으면 사업자 등록은 의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사업의 행위는 사업자 등록이 전제가 되는 게 아니므로 본인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인지하거나 아니면 사업이 맞으면 사업자 등록은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세법상 위법사항이 발생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사업자 등록이 했든 안 했든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해야 되고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첫 번째에 대한 거는 세무상 그리고 세법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적절합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들이 사업자 등록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 공동구매 형식으로 물건을 판매를 하려면 물건을 직접 업체로부터 사와야 되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에 본인의 사업 범위를
도소매로 사업자 등록을 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했을 때는 판매한 가액을 전액 매출로 구성하고 구매한 가격은 매입으로 구성해서 세금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게 매출은 전부 다 신고해야 되는 사항이세요. 근데 매입은 본인이 자료를 얻지 못하면 그 부분만큼을 비용 처리 못한다고 생각하셔가지고 반드시 세금 신고를 위해서 매입에 대한 자료를 수취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적절한 절세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업체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광고 수수료를 받아 광고하는 경우인데요. 이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전에 얘기했던 게 유튜브로부터 구글 애드센스의 방식으로 광고 수입을 얻는 것과 거의 일치합니다. 똑같은 광고죠. 달라지는 건 딱 하나입니다. 구글은 해외 법인이고 해당하는 업체는 국내 법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죠. 만약에 해외 법인으로부터 광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업체로부터 받은 대가가 영세율이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시고 신고를 하시면 적절합니다. 본론으로 다시 되돌아오면 해당 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기타 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경우가 이 경우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로직을 가져요. 그 대가를 받는 게 프리랜서 소득이나 아니면 기타 소득 형태로 소득을 받게 되는데요. 지금 방금 말했던 경우는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하는 경우고요.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하는 경우에는 장비가 있거나 아니면 인적 설비가 있거나, 인적 설비는 뭐냐면 직원 또는 자기를 보조해주는 서비스 인력이 본인이 고용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인적 설비가 있다고 하거든요. 또는 뭐 문적 설비가 있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자기 개인의 스튜디오가 있고 고가의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고 그런 다양한 물적 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현재 저희 세법 기준상으로는 해당 사업자를 과세로 하게 되어 있고요. 그 과세라는 건 소득세 과세 아닙니다. 부가세 과세입니다. 부가세 과세로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 그러니까 혼자 단독으로 뭐 빌려서 하든지 아니면 모든 일들을 자기가 처리하고 본인이 어떤 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법상 면세로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적절하게 판단해서 사업자 등록도 그걸로 하셔야 되고요. 실제 소득 신고도 그러한 방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최근 법령 개정에 있어서 인플루언서의 가장 큰 차이점이 여기서 또 발생하는데요. 방금 말했던 세 번째 방식으로 하실 경우에는 아예 이번에 법령 개정으로 코드가 나왔어요. 사업적 코드가. 이제 업종 코드라고 하는데요. 워낙 사람이 많아지고 다양해지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했고 자세하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다양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업종 코드를 정하지 않으면 단순 경비율이라든지 업종별 부가율이라든지 국가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코드를 아예 신설을 했고요. 해당하는 신설 코드를 사용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신설 코드를 체크해서 사업 목적에 반드시 그 업종 코드를 등록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업체에 의뢰받고 구매가 아닌 소비자를 모집하는 행위 그리고 판매 행위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그 모든 물건의 흐름이 판매하는 업체 쪽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인플루언서의 물건으로 들어오지 않고요. 인플루언서는 단지 판매를 보조하는 형태 또는 판매를 대행하는 형태로만 이루어지는데요. 판매 대행이라고 봐도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그 물건을 구입하는 행위가 전혀 없기 때문에 매입도 그 업체로부터 잡힐 거고요. 매출도 그 업체로부터 잡힐 겁니다. 그러면 인플루언서는 소득이 없냐? 그런 게 아니죠. 판매한 업체로부터 돈을 받겠죠. 3번인 광고와 굉장히 흡사하다는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광고는 광고 금액이 정해져 있고 광고 행위에 따라서 소득이 발생하는 반면 이제 4번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금액을 책정하냐면 물건을 얼마 팔았는지 판매 금액의 퍼센테이지 또는 판매 금액의 기타 비용들을 제외한 금액의 퍼센테이지 이런 식으로 수수료를 잡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도 아까 말했던 수수료의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만 다를 뿐 3번처럼 광고하는 행위와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적절합니다. 그래서 3번과 비슷한 방식으로 세금 신고하도 무방합니다. 단지 이제 아까 말했던 해당하는 사업자 코드가 맞는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논란이 있어요. 근데 예전보다는 인플루언서에 맞는 코드가 생겼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 업종 코드를 판단하실 때 반드시 해석과 판단이 가능하신 세무 전문가나 아니면 세무 지식이 있으신 분들에게 문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유튜버입니다. 유튜브로서 촬영을 하고 이런 판매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유튜버 사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거
여러분들 절세를 하시려면 법에 맞는 행위를 하시고 거기에 적절한 세금 신고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절세 방법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사업을 하는 행위는 또는 세금 신고를 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행위들을 최대한 줄이시는 게 추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좋은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걸 머릿속에 인지해 주시고 그러한 형태로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세무사로서 너무 안타까웠던 게 몰랐다는 의도로 세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너무 안타까웠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몰라서 세금 신고를 안 했는데 원칙적으로 했어야 되는 문제들이 발생했던 거죠. 그런 경우에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에 계시는 세무사님들 참 많으시거든요. 걸어다 보시면 다 보이시는 세무사 사무실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그리고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무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시고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